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은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세제 개편안, 그래서 그 자금, 그 유동성,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혹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RA 리서치 홍춘옥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홍춘옥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정책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추가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시점이었는데 이번 대책 일단은 뭐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깊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나눠야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맥을 못 짚었다. 네, 이렇게밖에 맥을 못 짚었다. 예. 네. 그러니까 세금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이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만 8%,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 주택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게 네. 적절한 집을 제때 공급해주지 못한 탓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공급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것만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림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보통은 주택 가격 상승하면 이 공급이 뒤를 따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분양이 잘 되니까 몇백 대 1이 나고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면서 저게 자연스럽게 후행적으로 주택 공급의 착공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한 2, 3년 지나면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조정을 유발하는 그런 게 부동산 시장 사이클인데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만 6년째 주택 가격이 급등 중인데 공급은 안타깝게도 2015, 16년에 피크 치고 주는데 또 청약 제도가 추첨제에서 우리 가점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점수제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뭐 6천만 원. 이제 지금 소득이 기준이 올랐습니다만 아무튼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좀 더 받으시는 분들이 넘어설 수 있는 그 낮은 허들을 정해놓고 그 허들을 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약이 안 되고 20년 정도 무주택을 해야 가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초조함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30대가 주택 시장의 가장 강력한 매수세로 부각된 이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재건축도 사실은 많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막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사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재건축을 하면 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걸 또 문제시하는 건지. 아까 공급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 조합의 문제인데 이제 재초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건 알죠. 재건축 초과 환수제. 예,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돈 벌게 된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을 흡수하겠다라는 정책인데 저 지금 그림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집이죠. 집의 착공이 언제부터 줄었나 보시면 16, 17년부터 줄어서 지금 그러니까 집값은 그대로 뭐 표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예, 사실은. 6년째 집값이 오르는데 착공이 저렇게 줄면 저 착공 이후에 2, 3년 뒤에 이제 입주가 급감하겠죠. 그러면 저 표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이제 투자 전략을 하고 뭐 과거에 펀드 매니저를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저 데이터를 보자마자 건설주는 사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정책이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라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힘든 업종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 뭐 당연히 여행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여행, 항공 은행하고 건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은 돈을 뭐 빌려줄 데가 없나 보죠. 이제 그러면 아니 이제 규제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요. 빌리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15억 이상 아파트는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신용도 좋은 사람들한테 거꾸로 대출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법인 대출도 막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동성이 다 어디서 오는 건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꾸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고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부동산 개발에서 사실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막아놨고 어쨌든 주식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으로 또 자금이 어느 정도 쏠림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금이 그러면 뭐 증시로 더 들어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일부는 들어온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아직은 색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를 흐르는 큰 강물 중에 한강에 본류가 있다면 네네. 색강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은 색강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평가를 하는 이유가 워낙 부동산 쪽에 대기 자금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해서 그 색강이 큰 강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네. 전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KB 부동산의 서울 네. 아파트 시세 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서울 지역 실거래가 아파트 실거래가 추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예, 저건 이제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네. 파란 선으로 네. 표시되어 다시 있는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뭐 저것도 좋고요. 네. KB 부동산 시세는 호가 기준으로 이제 네. 그 부동산 여러 중개사 사무소나 네.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꾸준히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저 실거래가는 가격의 거래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 그렇죠. 가격의 거래가 이렇게 괴리율 높아진다는 건 뭘 네. 뜻하냐면 매수세가 모든 호가를 다 잡아먹고 있다. 매수세가 모든 호가를 다 잡아먹고 있다. 그거 뭐 증시에서 많이 들은 겁니다. 어떻게 예, 보면. 그렇죠. 그 예. 싹 잔량이 예. 거쳤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음. 점상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뭐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시장의 그 건설 시장, 토지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네. 이쪽 부분에서 좀 걱정들이 많고 네. 이 과정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내가 저거 못 사겠구나 싶으니까 초조감에 쫓기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저게 비슷하게 가는 이유가 로열층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루 종일 햇볕 안 드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있는 동들이 있기 때문에 호가랑 어떻게 보면 호가는 다양한 호가가 있습니다. 네네. 실거래가는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되던 또는 나홀로 아파트도 이제 다 거래가 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고 아직은 저런 차트를 보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 상한가를 따라잡기 하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고점을 넘어서는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건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니 일단은 차트상으로 상승 돌파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센티브가 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일본의 저 빨간 선이 뭐냐면 경제에 존재하는 과잉 재고입니다.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 가면 재고가 엄청 많아요.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파란 선은 소비자 물가인데 군데군데 급등하잖아요. 네.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가 저게 전부 소비세 인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논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시중에 풀어진 유동성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부동산에 계속 대기 중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주식시장으로 조금 더 흘러 들어올 예. 수 있습니까? 요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네타금 이런 거는 뭐 잘 이야기해 예, 주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예. 코멘트를 자제하고요. 예. 최근에 제로금리잖아요. 제로금리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이른바 부동자금이 네. 1,000조가 넘는다라는 거는 다 대기성,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저기도 빨간 선이 이제 네. 오르진 못하고 약간 옆으로 기고 있죠. 네네. 대출 규제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사러 가는데도 물론 자기 돈을 쓰겠지만 네네. 이제 저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금이 이제 앞으로 과하게 매겨졌으니까 주식으로 들어오려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물꼬를 터줄 만한 정책들이 좀 없는 게 네. 아쉬운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세금 이야기를 한 게 네. 양도 차익과세 관련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35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추경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따뜻한 바람 지금 벌써 우리 네. 뉴딜 관련 수혜제가 오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네. 계획이긴 합니다만 양도세 중과죠 사실은 이게 이중과세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고도 생각을 하실 분이 없지만 그렇죠? 제 생각에는 홍 대표님 같은 분이 청와대로 들어가셔서 제대로 한번 상의를 좀 드리고 주장을 좀 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증시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나누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 지금 일단 뭐 성장주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멀리하지 말라.
멀리하지 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데 내가 이미 놓쳤어요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놓친 있어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럴 때는 상품 가격에 주의하십시오. 저 파란 선이 네. 바로 이제 인플레 기대입니다. 즉 상품 시장에 대한 기대들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게 올라갈 때 빨간 선, 가치주 초과 수익이 올라가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될 때 또는 상품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순환매가 좀 도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뭐 은행주 오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오늘 방송 나온다고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인플레에 대한 기대들이 이제 조금씩 기대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좀 못났던 외면받았던 가치주로의 어떤 짧지만 아직은 길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순환매가 출현할 가능성들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은행주도 오르고 뭐 한국전력도 사고 있고요. 현대차도 사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헛갈릴 것 같아서 명확하게 성장주 사야 됩니까? 가치주 사야 됩니까? 저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사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주도주는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가치주로도 보험을 조금 들어라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정책과 자금 흐름에 대한 판단,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올 것이냐, 그리고 또 보너스로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전략, 결국은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EAR 리서치 홍춘옥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